주식시바론 월요일의 주제 잡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차세대 국가대표 산업 로봇주 투자 전략은? 로봇주에 대한 전략을 토마토 투자클럽 유세벽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봇 산업 실태 조사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좀 보니까 지난해에 로봇 산업의 매출이 2.6%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생산, 수출, 수입까지 이렇게 나눠서 항목이 나오는데 생산, 수출은 좀 늘었고요. 한 자릿수, 수입 같은 경우는 10%의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국내 로봇 산업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저는 지금 아까 2.6%의 성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료는 20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예. 지금 수치는 좀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CES에서 올해 1월에 정의선 회장이 이제 로봇들을 데리고 나왔었잖아요. 애완견 로봇 예. 기억하시나요? 네. 이와 관련해가지고 투자들이 전폭적으로 대기업에서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이 대통령께서는 이제 로봇 3대 강국으로 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차적으로 외형 확장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력 또한 지금 선진국과의 격차들을 많이 줄여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저는 이제 로봇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 점차 커질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제 발전 단계, 초기 단계라고 보기에는 초기 단계보다도 좀 더 나아간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산업에 대해서 공들이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좀 많이 네. 알아봤습니다. 삼성 쪽에서도 로봇 태스크포스 팀 격상됐다는 소식, 그리고 뭐 현대차, LG그룹 계속해서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러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개화하고 있는 로봇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출발선상에 잘 서 있는 네.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로봇 시장이 그래도 2020년보다는 좀 더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셨는데요. 어떠세요? 성장세가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지 않는다 싶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혹시 로봇 청소기를 사용을 하시나요? 사용하죠. 네,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물걸레 청소기라고 해서 에브리봇에서 나온 그렇죠. 로봇가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LG전자에서 알라인이라는 그 로봇 청소기가 나왔었거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친구들 집이나 아니면 지인들 집에 방문을 해보면 로봇 청소기가 굉장히 많이 보급화되어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요즘에 식당을 가보시게 되면은 이 클로이라는 LG전자의 클로이라는 로봇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보도 매체를 통해서 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는 실제적으로 어저께 코엑스에 가서 봤거든요. 그 로봇을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와 관련된 로봇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유독 더 눈에 잘 띄고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뭐 국내 3사 이동통신들에서도 선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로봇 산업이 기존에 2018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공정 자동화 이쪽 관련 로봇들이 많이 발전을 했다라면 지금은 서비스용 네. 로봇으로 많이 개화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강국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로봇 그에 비해서는 좀 네.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까지 기술 따라왔는지. 격차라고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혼다 이 자동차 업체가 90년대부터 벌써 이 마징가 제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일본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약간 힌트들이 남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비게이션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80년대, 90년대 만들었던 일본은 벌써 그때부터 로봇 산업을 마련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 그 제조국 강국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앞서 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리서치 센터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은 어디까지 왔을까라고 봤었을 때 80% 정도 수준까지 그 수준을 좁혀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로는 한 2년 6개월 정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시권이 멀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근접하게 따라붙고 있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족 보행이라는 로봇 기술에서는 이족 보행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상용화를 처음으로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강국으로 일본과 유럽의 독일 그리고 미국까지 꼽아주셨는데요. 이들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기술 격차는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다라는 네네. 분석 자료를 근거로 들어주셨습니다. 서비스용 로봇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 전에 산업용 로봇은 이미 더 많이 가속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은 지금 중국이 견인하고 있다면서요? 중국이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밀집도가 공장 자동화 관련 로봇들이 가장 밀집도가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가요? 1위예요. 예. 우리나라가. 그렇다라면 우리나라는 벌써 시장이 포화됐느냐라고 봤었을 때 아직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을 계속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로봇 산업이 우리나라도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 중국이 견인한다라는 말은 중국에서 로봇 그 기술력이 높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30% 정도 내재화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하지만 이제 시장의 파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워낙 많고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2차 전지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이런 제조 강국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고, 중국은 2015년도에 2025년까지 그 내재화 자동화 시스템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시킬 것이다라고 해서 목표치가 저희 나라 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와 그리고 아무래도 트렌드들을 중국에서 이제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전투 로봇 시장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태권브이를 보면서 자랐던 시절이라. 네. 근데 로봇 네. 막연하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이제 90년대 저기 쌍둥이 빌딩, 그 LG 빌딩이죠. 거기 가가지고 로봇 관련하면은 뭔가 새롭고 신기하고 이랬었었는데 지금은 그와 같이 이족 보행으로 움직이는 로봇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포스컨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덤블링도 하는 그런 로봇들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전투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드론이 대세이지 않나.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뭐 마징가 제트 같은 태권브이 같은 그런 전투 로봇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아무래도 폭탄 같은 것들을 치러 날르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되지? UAM 관련한 네. 그런 드론 로봇이 좀 대세를 SF 공상 영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로봇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일각에서 뉴스들을 접하셨을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기술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이 엄청난 큰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그 드론을 운행한 운행자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저는 그 그거는 못 작전을 봤습니다. 수행한 사람이 소년이었대요. 15살짜리 소년, 그 지역에 대해서 지형을 잘 아는 소년이 드론 작전을 수행해서 엄청난 공을 세워서 전쟁 영웅이 됐다는 그런 내용도 소식으로 좀 나오던데요. 우리가 트랜스포머 영화에서 로봇끼리 싸우는 게 참 되게 신선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컴팩트한 드론이라든지 UAM이 전투 로봇 시장에서는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는 그래도 또 우리나라가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근로자 10,000명당 산업용 로봇 도입 대수가 전 세계 1위라는 점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테슬라 AI 데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두 번째 AI 데이더라고요. 9월 30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테슬라 보스의 사진이 공개가 돼서 테슬라도 로봇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AI 대회는 테슬라 보스의 실물이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공개된 바로는 이제 사람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예. 키가 170 정도가 조금 넘고 몸무게가 한 56kg, 그리고 이제 사람처럼 20kg 정도의 하중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선보이겠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면, 근데 이 로봇이라는 게
원래 약속했던 보여주는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출시가 될 것인가라는 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헤쳐나가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테슬라봇의 그 의미를 둬야 되는 거는 저는 네. 아무래도 이제 휴머노이드의 그 감정 교류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AI 로봇들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시리, 쉽게 예를 들어 핸드폰 관련해서 그렇다면 그런 로봇이 출시가 됐었을 때 사람과의 감정 교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각박해진 좀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시사점을 전달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봇의 의미를 주는 건 결국에는 이 자동차, 전기차의 대표되는 이 테슬라도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네? 라는 부분을 좀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로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이잖아요. 노이즈는 많겠지만, 근데 이제 그 우주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로봇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노동력 감소에 따른 이런 부분들, 임금 상승,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 시사점은 결국에는 로봇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우리 인간들이 좀 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좀 힘들고 이런 일들을 좀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미래 산업으로 퍼져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메시지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도 예전에 피처폰 해가지고 처음 핸드폰이 나왔을 때 그때는 사실 그게 굉장히 신기해 보여서 혁신처럼 보이긴 했어도 진짜 혁신은 애플의 아이폰이 나온 이후였잖아요. 그때 그 안에 스마트폰 안에 여러 가지 어플들이 또 생성이 되고 그걸 인해서 우리가 생활상이 바뀌게 되면서 더 큰 혁신이 있었는데 이 전기차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엄청난 또 큰 혁신과 함께 우리의 동반자가 될 거고 거기에 테슬라 봇까지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네. 지금 자율주행이 거의 레벨 5까지 다 개발이 됐다라는 일각에서 얘기도 있어요. 근데 예. 실제로 우리는 보질 않으면 믿지를 못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편의점 UA 그 드론 택배가 지금 상용화가 머지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사람을 네. 실어 나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그 자율주행 로봇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GM이라던가 GM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지금 강남 일대에서 그 이제 자율주행 그거를 상용화를 지금 이제 곧 할 예정이다. 그래서 8월쯤에는 이제 현대차에서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목적지와 이런 것들을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이제 로봇 시장이 잠식해 갈 것이다. 막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예측도 네.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진짜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저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구나, 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보다 더 엄청난 동반자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다들. 라운드 숄더 돼가면서 또 어린이들은 휴대폰 제일 먼저 배우고 그 네, 정도로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동반자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자동차와 또 로봇으로까지 또 진화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들이 모빌리티 기업이고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 AI 데이 9월 30일 예정되어 있는데 테슬라 봇의 실물 공개가 있을지 여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테슬라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 기업 최초로 로봇 청소기를 출시했었던 LG가 물류 로봇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고요? 네, 아까 클로이가 이제 7세대까지 진화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물류 로봇 같은 경우에는 CJ 대한통운하고 이렇게 좀 협력을 통해가지고 CJ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게 물류 로봇을 그 중국 업체한테 벌써 2만 대 정도를 이렇게 협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LG와 다시 이렇게 또 무언가 사업을 더 커가는 거는 아무래도 물류 그 창고 안에 들어간 로봇의 대수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저도 학생 때 이렇게 물류 거기 관련해가지고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한 공간 안에 굉장히 박스 형태의 굉장히 큰 몇백 평 되는 그 규모 안에 한 3, 40명의 노동 인구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작업자는 한 3, 4명, 4, 5명 정도로 배치가 될 것이고 로봇들이 거기 안에서 움직일 텐데 이 무거운 짐들을 옮기기보다는
바퀴를 밑에 달아가지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클로이 로봇들이 이제 나올 예정이다라고 한다는 부분은 이제 이 물류 시장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로봇 시장의 17%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상용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LG전자에서 이와 같은 로봇들을 개발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음식점에 서빙을 하는 그 로봇 클로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에 좀 더 진화된 그런 발전형 단계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물류 로봇 시장에서 LG가 다시 한번 무언가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물류 로봇 시장의 진출에 따른 또 시장의 주목 한 차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 노동력 부족이라고요? 일자리 부족 아닌가요? 라고 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는 실업률도 여전히 높죠. 우리나라도. 네. 제가 대학 졸업할 때부터 계속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계속돼 왔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노동력이 감소하는 인구 감소 시기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예상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굉장히 크게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수치 제가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수준으로 지금 이대로 출산율이 간다면 엄청난 인구 감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대차 그룹의 동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하면은 모빌리티에서 지금 전기차로도 잘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자율주행 로봇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데 이것도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그 완성차 업체에서 현대차는 굉장히 잘하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도 본업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번 CES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애완견 로봇을 데리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전 세계에서 파워가 있는 그런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1조 원을 들여가지고 예. 이와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제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드렸었던 모빌리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만약에 한다라고 했었을 때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어요. 한 10조 가까운 금액들을 지금 이제 그 현대차에서 지금 쏟아붓고 있고요. 25년까지 무언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보게 되면은 현대차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나라 대기업은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성과물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독자 개발한 의자형 착용 로봇인 CEX랑 조끼형 착용 로봇 VEX는 현장에서 시범 적용을 거쳐가지고 20년도 10월부터 미국 공장 자동차 생산 라인에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실물로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네, 이와 관련해가지고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많이 올라왔구나. 그리고 여기에 따라 매출이 증대되기보다는 그 생산 라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도 좀 살펴봐야죠. 삼성 지난 5월에 5년간 45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그 전후로 해서 이 내용 그 이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45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집중하는 분야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집중하는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게 나왔어요. 450조 원이라는 돈이 워낙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네. 로봇, AI, 자율주행, 이쪽 관련해서 그리고 메타버스도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 M&A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기대할 만한 그런 소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얘기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M&A 시장 관련해가지고도 로봇에서 뭔가 많이 앞서 있는 그런 기업들을 아마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물색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잼스가 출시가 원래는
올해 4월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무언가 기계적인 결함이라던가 아니면 보완해야 될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뭐 8월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지만 최근에 뭐 뉴스를 보게 되니까 연내에 출시를 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그 잼스라는 거는 좀 착용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웨어러블 로봇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신 그 보조를 하는 그런 역할, 의료기기 그 로봇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그 사용 분야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쪽을 지금 신산업 공장으로서 동력으로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M&A를 했었을 때 외국 기업을 가지고 왔었을 때 무엇이 좋아지느냐? 결국에는 우리나라 산업의 파이가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조 정도에서 뭐 6, 7조 뭐 이렇게 커져가는 로봇 시장에서의 매출 규모가 점진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이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는 지금 로봇 이제 곧 다가올 로봇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삼성의 미래를 반도체, 바이오를 넘어서 이제는 로봇과 메타버스에서 찾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목숨 걸고 이 투자 계획을 실행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포스코도 좀 더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포스코 네. ICT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로봇과 물류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이 분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올해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그 딱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경영 혁신 그리고 성장 요거 관련했었는데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왜 잘 나왔느냐 보면은 아무래도 공장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가지고 벌써 전폭적인 투자를 했었었고 거기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쪽 관련해 가지고 로봇 산업 관련해 가지고 그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쪽이 생산성을 더 높이고 그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물류 산업 이쪽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철소 관련해서도 사람이 하기에는 다소 위험한 리스크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로봇이 대체해 줄 수 있도록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이제 똑같은 건 것 같아요. 삼성이나 LG나 현대차나 네, 포스코라던가 아니면 국내 3사 이동통신들 예. 뭐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뭐 글로벌적으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잘 맞물려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장되지 않은 두산 로보틱스를 가진 두산이라던가 아니면 현대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매출 규모가 꽤 큽니다. 얘네들이 IPO로 나온다라면은 또 예. 다른 로봇 관련해서 무언가 이렇게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들 기업들도 네. IPO 할 가능성도 있다고 가능성이 보시는 것 같아요.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네. 지금 현재 IPO 시장이 약간 얼어붙은 것은 사실이고 아무래도 지금 초인플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성장주를 봐야 되나?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주가라는 것은 실적을 기반을 했었을 때도 움직이겠지만 이 모멘텀 플레이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벌써 25년, 30년에 그때 상용화가 된다는 뭐 UA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난 아니게 정책적으로 뭔가 이슈가 붙어주면은 뜨고 있고 로봇 또한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걸 증명해주면 미국에서도 기술주들이 또 실적을 또 보여주면은 그때부터 또 심리가 달라질 수 있고 금리의 추이에 따라 또 심리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빼놓을 수 없는 이 성장 분야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있을까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이 현대차라던가 삼성이라던가 대기업들에서 무언가 성과들이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아까 현대차를 예로 들었을 때 이 8월쯤부터 빠르면 8월쯤? 예.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네. 달에 이제 강남 일대에서 그 자율주행 그 관련해 해가지고 자율주행 택시 시장도 굉장히 커요. 이 시장을 먹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파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버라던가 테슬라 아니면은 GM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상용화를 지금 현대차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랭킹이 6위예요. 현대차가. 지금 합작사 만들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현대차에서 이슈가 있다라면은 이제 8월부터 일반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택시를 이용을 했었을 때 무언가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로봇 벌써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잼스 출시입니다. 결국에는 8월 달이라고 했지만 연내에 출시라고 하니까 아직은 미정인 거죠. 양치기 소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잼스가 출시가 된다라면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모든 산업에서의 그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테슬라봇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테슬라 AI 데이 이때 뭐 이슈들 그리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2023년 CES입니다. 또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CES 관련해 가지고 11월, 12월 달에 로봇 관련주들이 어느 순간인가 확 올라갔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을 수 있겠다라고 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을 세워볼까요? 6월 초에 로봇 주식들이 고점을 좀 형성하고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휴림 로봇을 한번 켜봤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한 6월 정도의 고점을 박스권 상단을 진입하고 나서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봇주의 옥석 가리기 전략을 세워볼게요. 저는 그 강한 녀석들에서도 로봇 관련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 비율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되게 차분한 종목이에요. 로봇 관련주들 방금 얘기해 주셨었던 유진 로봇 아니면 휴림 로봇, 유일 로보틱스 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종목들 중에서 이 숫자로 증명을 해내는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그와 관련해서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력까지 겸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속기라던가 제어기라던가 이런 핵심 부품들, 모터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고 기술 격차들을 굉장히 많이 좁혀놨어요. 일본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네. 거의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일전에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인 이정호 대표님이 하는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다 따라잡은 건 아니고 우리 갈 길은 많이 남았다. 하지만 우리도 뒤처지진 않는다라는 말은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유통비율이 적다라고 했는데 이런 연구 개발진들이 주식의 그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술력이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는 26,000원을 뚫어준다라면 그러면은 훨훨 날아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목들은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22,000원에서 24,000원 요 부분 오면은 잡았다가 네. 26,000원에서 28,000원 이 라인 오면은 매도 전략을 펼쳐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매출 과 영업이익이 뒷받침이 돼주고 기술력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공정자동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현대 로보틱스 상장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인데 이 종목 또한 IPO로 나오기 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의료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은 큐렉소라는 종목인데 FDA 승인이 만약에 이 종목의 그 의료기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FDA 승인이 된다라 그러면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유진 로봇은 아무래도 물류 로봇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에브리봇도 지금 물류 로봇 쪽으로 이 청소기 관련한 업체이기 때문에 물류 로봇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무언가 제품을 내놓는다면 시장의 주목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탑픽은 협동 로봇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전략 세워주셨고 이 밖에 관심주는 어떤 종목으로 압축해 주시겠어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한 종목 최선호주를 제일 유심히 제일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 하나만 잘 파고 들어가도 그리고 감속기 관련해 가지고 SPG라던가 아니면은 로보티즈 네. 이런 종목들도 있고 T 로보틱스 워낙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그 종목들이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퍼져가고 있는 산업군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침투를 해서 거기에서 잡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거기에서 기술력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그 로봇에 대한 그 이해도를 우리는 공시를 통해서나 아니면 기업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자료들만 있기 때문에 다 믿어서는 안 될 수 있겠지만 글로벌적으로의 그 경쟁 업체들과의 그 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은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본다라면 커갈 수 있는 기업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요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또 배워야 산다 시간에 로봇 관련해서 요번 주 수요일에 또 네, 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와 관련해가지고 좀 더 딥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윤님께서 로봇주들은 재무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서 손이 쉽게 나가지 않는다고 글을 주셨고요. 또 지크님께서는 하드웨어는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따라오던데 로봇도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RPA 시장이 있는데요. 이 시장이 만약에 커진다라면 RPA? 예, 로봇 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이 시장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냥 계열사 관련해가지고 뭐 삼성이라던가 아니면 포스코 ICT 아까 전에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계열사 위주로 그 RPA 시스템을 내려가지고 한마디로 RPA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전산 관련해가지고 엑셀이라던가 뭐 파워포인트라던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무화 작업들을 손쉽게 수직 계열화 시켜놓고 쓸 수 있는, 근데 이게 기업마다의 좀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로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로서는 UiPath라는 그 루마니아 업체가 시장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종목들에서는 딱히 없고 그 아까 대기업들이 이런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RPA 시장을 뚫는다면 어떻게 될까? 요 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까 공장 자동화 뭐 이쪽 관련 서비스 로봇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장 또한 굉장히 커질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 규모가 그 연평균 50% 가까이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쪽 관련해서 투자가 삼성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수혜를 받을 것인지 좀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들을 배워야 산다 이번 주 수요일 시간에 유세벽 전문가가 로봇 이야기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시간 옮겨서 로봇 투자 전략 더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그룹사별로 놓여있는 로봇에 대한 결과물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요. 탑픽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을 중심으로 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